안녕하세요. 연세 SL위원회 장진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이저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안검 수술과 비교를 했을 때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안쪽 결막 부분을 레이저로 절개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또 애교살이 사라진다거나 눈매가 변형이 온다거나 안검 예방 같은 부작용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절개하는 방식만 하안검 수술과 차이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지방을 정리하는 방식은 하안검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서 하는 수술은 보통의 레이저 방식이나 하안검 수술과는 달리 안쪽에 들어가서 지방을 정리하는 방식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다시 재발이 돼서 재수술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재발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 방법을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 재발을 막아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을 합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지방을 정리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레이저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거의 28년,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눈밑지방 수술 이후에 재발이 되는 원인을 알려고 그러면 이 눈밑지방이 생기는 애초에 생기는 그 이유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80% 이상이 이 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피부가 늘어지면서 안쪽에 눈밑지방이 그 늘어진 피부와 공간 쪽으로 쏟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20%는 20, 30대 이렇게 젊으신 분들, 노화랑 상관없이 눈밑지방이 돌출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노화랑 상관없이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눈밑지방이 좀 크신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밑지방 수술 이후의 재발도 이 노화와 연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눈밑지방이 지방 한 덩어리가 아니고 보통은 지방이 3개 주머니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요 3개를 다 건드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남게 되는 지방이 생겨요. 그런데 이 지방을 그냥 남겨두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피부가 노화가 오고 탄력이 떨어지면 이 남겨놓은 지방이 원래 원인 그대로 따라서 다시 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없앤 지방이 다시 생긴다거나 아니면 안에 있던 지방이 다시 커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수술이 잘못돼서 이렇게 재발이 된다기보다는 안 건드리고 남겨둔 지방이 노화 수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시 나오는 게 재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밑지방 수술 이후에 90%, 99% 다 재발이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노화랑 상관없이 눈밑지방 수술 이후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지방 없이 제대로 수술을 해준다고 하면 노화랑 상관없이 이 지방은 다시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발 문제 때문에 제대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저희 병원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의 30-40% 정도 이상이 재발 때문에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20, 30대 분들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 받고 오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이런 재수술 양상을 사례별로 분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통 이게 필러나 자가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볼록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맞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눈밑지방이 튀어나왔어요 하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80%인데요. 나머지 20%는 눈밑이 꺼졌어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거의 100%는 눈밑지방 돌출이거든요. 꺼진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 눈밑지방이 살짝 튀어나오시면 이게 그 밑으로 경계가 생기고 골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생기는 골을 꺼졌다고 그렇게 자가진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눈밑지방이 아주 많이 튀어나오신 경우에는 꺼졌다고 절대로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조금 튀어나오신 경우에 그렇게 지방이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고 밑에 골이 생긴 부분을 꺼졌다고 잘못 진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몇 개월 안에 필러를 다시 녹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백 크림이나 패치가 나오기 전에
고주파 시술이 있었습니다. 눈밑 지방을 녹여준다고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전혀 효과가 없고요. 그 지방을 녹이려고 그러면은 그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주변 조직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병원에도 고주파 시술 이후에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눈밑 지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눈밑 지방 수술을 한 번 받으시는 비용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한다고 하는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아이백 크림 아니면은 이 패치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게 효과가 좋고 눈밑 지방 수술에 대안이 된다 그러면 저희 눈밑 지방 수술하고 있는 원장님들 정말 큰일 나고인데요. 발랐을 경우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가 많이 늘어지신 분들한테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백 크림이나 패치 같은 거를 썼을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이 느낌이 피부를 이렇게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들 하시고요. 재생을 일으켜가지고 피부를 당겨낸다기보다는 세안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효과가 즉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매일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많이 늘어지신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눈밑 지방 수술이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술이기 때문에 재발 없는 확실한 수술을 위해서 처음부터 병원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